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한반도 바로 위, 저 광활하게 펼쳐진 거대한 땅덩어리가 보이시나요? 바로 만주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고구려와 발해의 기상이 서린 민족의 영토라는 정서적 울림이 있는 곳이고, 동시에 지금은 엄연한 중국의 영토인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득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고구려가 멸망한 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 넓은 땅의 주인은 수없이 바뀌어 왔습니다.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그리고 세계를 정복했던 몽골의 원나라까지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최종적으로 저 땅을 차지한 건 우리가 중국이라 부르는 한족의 국가가 된 걸까요? 사실 17세기까지만 해도 만주는 중국인들에게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얼어붙은 땅이자 오랑캐들이나 사는 무서운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 본토를 점령했을 때조차 그들은 자기 고향인 만주에 한족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빗장을 꽉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은 1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그곳에 살며 중국 경제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는 땅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영토가 넘어간 과정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 굶주림에 떠밀린 민중의 거대한 이동,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들이 벌인 추악한 도박이 얽히고 설킨 그야말로 잔혹한 쟁탈의 역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만주의 진짜 주인이 결정되던 그 결정적인 순간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만리장성의 산해관을 넘어서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된 해죠. 이때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집주인이 더 좋은 강남 대저택으로 이사를 가버린 셈이에요. 만주족들은 황금의 땅 중원을 차지하자 자신들의 본거지였던 만주를 비워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나라 황제들이 아주 독특한 정책을 하나 펼칩니다. 바로 봉금령입니다. 말 그대로 금지하여 봉인한다는 뜻이죠. 황제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주는 우리 민족의 신성한 발상지다. 저 영악한 한족들이 들어와서 우리 조상의 기운을 더럽히게 둘 순 없지. 그래서 만주와 중국 본토 사이에 거대한 울타리를 치고 한족의 출입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덕분에 만주는 수백 년 동안 거대한 천연의 원시림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떤 비극의 씨앗이 될지 당시 청나라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집을 비워두고 문만 잠가놓는다고 해서 그 집이 안전할까요? 아니죠. 도둑들이 보기에 그보다 더 좋은 먹잇감은 없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청나라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편 전쟁으로 서구 열강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북쪽에서 굶주린 곰 한 마리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러시아 제국입니다.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한 게 미쳐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만주는 태평양으로 나가는 최고의 지름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청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야금야금 북쪽 땅을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연해주를 차지하게 되죠. 이때부터 상황이 급박해집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우리 집 뒷마당에 덩치 큰 불곰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주인인 청나라는 저 멀리 베이징에서 호의호식하느라 마당이 털리는 줄도 몰랐던 거죠. 러시아는 만주에 철도를 깔기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동청철도. 이건 단순한 기찻길이 아니었습니다. 만주의 심장을 관통하는 거대한 빨대를 꽂은 거예요. 러시아 군대가 기차를 타고 만주 한복판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제 만주는 청나라 땅이 아니라 사실상 러시아의 앞마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꼴을 도저히 눈뜨고 못 봐주겠다라고 나선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섬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자, 일본 입장에서 만주는 대륙으로 나가는 현관문이었는데 러시아가 거기다 대못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결국 1904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 중 하나인 러일 전쟁이 만주 땅에서 터집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남의 나라 군대들이 자기네 땅인 양 총질을 해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만주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현지인들은 양쪽 군대에게 식량을 털리고 집은 불타고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전쟁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의 승리였습니다. 러시아는 꼬리를 내리고 물러갔고 이제 만주의 실질적인 권력은 일본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은 이곳에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줄여서 만철이라는 괴물 같은 기업을 셉니다. 군대와 경찰권까지 가진 사실상 만주를 통치하는 거대한 식민 통치 기구였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사건은 군대나 정치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흐름입니다. 청나라가 봉금령으로 만주를 꽁꽁 묶어놨다고 했죠.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중국 본토, 특히 산둥성이나 허베이성 일대에 기록적인 대기근이 닥칩니다. 굶어 죽기 직전인 수백만 명의 한족 농민들에게 만주는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앉아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금지된 땅으로 가서 땅이라도 읽어보자. 이것이 바로 역사에서 말하는 추앙관동, 즉 산해관 동쪽으로 목숨 걸고 넘어가는 거대한 인구 이동의 시작입니다. 청나라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굶주린 백성들의 물결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험한 산맥을 넘어 만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만주의 인구 구성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만주족의 땅이었던 이곳이 머릿수로 압도하는 한족들의 땅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총칼로 뺏은 땅은 다시 뺏어올 수 있지만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땅은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 이제 만주는 기묘한 상태가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청나라 땅인데 경제와 군사는 일본이 쥐고 있고 땅을 실제로 갈아엎으며 사는 사람들은 한족 농민들인 상황. 이 위태로운 균형은 1931년 만주사변으로 박살이 납니다. 일본이 아예 대놓고 만주를 점령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전 세계를 향해 코미디 같은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만주를 침략한 게 아닙니다. 만주족의 나라를 되찾아준 것 뿐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바로 훗날 영화로도 유명해진 만주국입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데려다가 꼭두각시 황제로 앉혀놨죠. 일본은 만주를 자신들의 거대한 병참기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공장을 짓고 철도를 깔았습니다. 당시 만주의 공업 생산력은 아시아 전체에서 손꼽힐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발전 뒤에는 만주인들과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들의 피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731 부대의 끔찍한 생체 실험이 벌어진 곳도 바로 이 만주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참 얄궂게 돌아갑니다. 일본이 만주를 그토록 공들여 개발한 것이 결국 나중에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거든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자 만주는 순식간에 권력의 진공 상태가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소련군이었습니다. 소련군은 일본이 지어놓은 공장 설비들을 뜯어가면서도 이 땅을 누구에게 줄지 간을 보고 있었죠. 당시 중국은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내전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장제스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대도시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마오쩌둥은 전략적으로 만주를 선택했습니다. 왜냐고요?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보급이 유리했고 무엇보다 일본이 남겨놓은 거대한 산업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오쩌둥은 말했습니다. 만주를 얻는 자가 중국을 얻을 것이다. 결국 만주에서 새를 불린 공산당 군대는 일본이 버리고 간 무기와 공장을 바탕으로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중국 대륙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면서 만주는 자연스럽게 지금의 중국 영토로 확정된 겁니다. 수천 년간 그 북방 유목민들의 요람이었고 한때는 우리 조상들의 터전이었던 만주가 최종적으로 중국이라는 이름 아래 묶이게 된 드라마틱하고도 잔혹한 여정이죠.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만주가 중국 땅이 된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의 전략적 실수였던 봉금령이 땅을 비워두게 만들었고 그 빈틈을 노린 제국주의 열강들의 탐욕이 만주를 국제적인 전쟁터로 만들었으며 결정적으로 굶주림을 피해 이주한 수천만 한족 농민들의 인구 침투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산당이 이곳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으면서 쐐기를 박은 것이죠. 우리는 흔히 지도를 보며 저 땅이 우리 땅이었어야 하는데 라고 아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냉혹한 교훈을 줍니다. 땅의 주인은 단순히 역사책에 적힌 기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실제로 지키고 그 땅에서 살아가며 그 땅을 위해 피를 흘린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요. 만주는 그 치열한 생존 게임의 가장 거대한 결과물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광활한 만주 벌판에 불어닥쳤던 그 차가운 바람 소리가 여러분께도 들리시나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국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영토의 상흔은 여전히 지도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죠? 과거의 비극을 통해 미래의 눈을 뜨는 것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